모바일 게임을 많이 즐기다 보면 이따금씩 모바게 컨트롤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터틀비치의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아톰, 안드로이드 아톰, iOS 아톰 두 가지입니다. 작년 말쯤에 안드로이드 버전이 먼저 출시됐었고요. 이어서 지난 9월 iOS 버전이 출시된 거예요. 상세 스펙은 둘이 거의 동일해요. 완전 똑같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 눈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 편의상 안드로이드 아톰, iOS 아톰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발음하기 힘들어요. 플레인 부르면. iOS만 해도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 여러분들은 iOS 빨리 해보세요. 힘들어요. 거의 동일하다. 안드로이드, iOS, 아톰 두 제품의 차이 뭘까요?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엑스박스 공식 라이센스 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1개월 사용권도 포함되어 있고요. 엑스박스 컨트롤러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버튼들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엑스박스 버튼. 저게 포인트죠. 이번에 새로 출시된 iOS 버전은 이 엑스박스 버튼이 없습니다. 아이콘만 다른 거지 사실 기능적으로는 차이는 없어요. 아이폰이라고 해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iOS 아톰은 엑스박스 버튼이 없는 대신에 거치대 쪽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지패드 2세트를 제공합니다. 폰 케이스 사용 여부에 따라 선택하라 이겁니다. 반대로 안드로이드 아톰은 이런 배려가 없어요. 처음부터 러버 패드가 다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외적인 차이는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게임 패스 1개월권은 이거 안드로이드 유저분들은 축하드립니다. 돈 많으니 땅 파서 나오진 않잖아요. 일반적인 모바일 컨트롤러들이 그렇듯 이 친구도 상단 클램프를 끌어올려서 휴대폰을 거치하는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 아톰은 너비가 67에서 92mm, 폭 6에서 10.5mm, iOS는 아이폰 11 이상 모든 모델들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폰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뒤에 홀더 있고 손잡이 있고 그런 거는 안 들어가요. 얇은 케이스, 그거는 이제 쉽게 들어가죠. 저도 요거 버리고 얇은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얇은 휴대폰 케이스를? 신스킨? 그리고 iOS 아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스텔스 700, 젠2 맥스 그거랑 동일한 색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깔맞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도. 투피스, 완전 분리형 디자인입니다. 중간에 따로 뼈다귀, 지지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양쪽 패드에 부착된 자석으로 또 매끄럽게 결합되고요. 결합된 상태에서 강한 힘을 주는 게 아닌 이상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장단이 있다고 봐요. 장점은 이처럼 분리 결합이 쉽다는 것. 게임을 끝내고 또 바로 분리해서 가방에 넣기도 쉽죠. 기동성이 좋습니다. 단점은 사용 중에는 좀 주의해서 게임을 즐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을 거치한 상태로 좀 힘을 줘서 빼면 이렇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휴대폰이 떨어질 수 있죠. 물론 게임을 이렇게 즐기지는 않으니까 억측일 수는 있는데 공공장소 같은 데서 사용을 할 때 괜히 이제 쓸데없이 와서 부딪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품 무게는 안드로이드 아톰이 약 185g, iOS 아톰이 약 188g.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타사 모바일 컨트롤러가 150g, 그리고 최근 출시된 제품들 중에는 120g대까지 있기 때문에 세상 가벼운 모바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무게가 나가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먼저 일반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동일한 크기의 썸스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모바컨들은 닌텐도 스위치 썸스틱 크기예요. 그죠? 그리고 범퍼, 트리거 이런 버튼들도 상대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시원시원하죠. 그리고 이 친구는 블루투스 방식이에요. 저지연 블루투스. 양쪽 패드에는 2.4GHz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과는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패드끼리는 2.4GHz 연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 것은 내장 배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게가 좀 더 나간다. 한 번 충전으로 약 2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애플 아이폰 13 프로 맥스입니다. 맞죠? 이름이 매번 헷갈려요. 그래서 iOS 아톰을 주력으로 사용했어요. 먼저 그립감.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더 도톰한 느낌이 있어요. 생긴 것만큼 묵직합니다.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 치고 꽤 두께감이 있는 거죠.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손이 작은 유저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그립부를 한번 보세요. 탐스럽게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다른 모바컨에 비하면 훨씬 볼록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껍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그립감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덕분에 작은 손까지 완벽하게 좀 매칭되는 좀 그런 느낌은 아니다. 이 부피감을 조금만 더 줄이고 그립부에 러버 패드도 덧대줬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그립감을 제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손도 부담 없는. 나머지 버튼들 아주 정석적인 키 배열을 갖고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와 비슷하죠. 콘솔 게이머들에게는 좀 익숙한 배열입니다. 버튼들을 여기저기 흩뿌려 놓지 않았다는 것. 대놓고 보이지만 숨은 장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버튼감은 이전에 보여드렸던 터틀비치 리콘, 리액트 R과 비슷합니다. 정확히 리액트 R에 더 가까워요. 방향키, D패드는 리액트 R 수준의 깊이감을 갖고 있고요. 깊다는 거죠. 누르는데 조금 힘이 들어간다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들 중에 범퍼키입니다. 다른 버튼들에 비해서 이 클릭감 자체가 달라요. 범퍼키 이제 다르죠. 보통 마우스에 들어가는 스위치가 적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느낌이 딱 마우스예요. 쫄깃한 건 좋은데 초기 사용 시에는 이게 이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버튼들하고 감이 다르니까. 적응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왜 이 버튼에만 이런 스위치가 적용된 걸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왜 얘만 이럴까? 제 경험상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고장 빈도수가 높았던 게 범퍼키였습니다. 이 범퍼키의 내구성을 고려한 선택이지 않나. 저도 지금까지 컨트롤러에서 이러한 스위치가 적용된 건 처음 써보기 때문에 좀 낯선데 이거는 뭐 역시 사용자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정리하면 정직한 키배열, 넉넉한 크기의 썸스틱, 튼튼해 보이는 내구성, 이 정도가 외적으로 보이는 이 녀석의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전에 블루투스 연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품 겉면에는 충전 포트가 있고 내부에는 따로 포트가 없어요. 즉 패스스루 충전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제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패드에 휴대폰을 장착한 상태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점은 아마도 아톰을 구매 결정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퍼키처럼 이것도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PNP 방식이 아닐까?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애플 아이폰 15 이번에 충전 포트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드파티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또 일일이 다 맞추기가 번거롭단 말이죠. 그래서 터틀비치는 애초에 그냥 블루투스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호환성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딴지 걸려고 하지 마세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지난 테크5에서도 제가 이 제품을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블루투스 연결 방식이었어요. 지연 시간. 공식적으로 저지연 블루투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블루투스 게이밍에는 약간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테스트할 때 가장 먼저 봤던 게 그립감 이런 것보다도 블루투스였어요. 그게 정말 제일 궁금했거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지연 시간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끊김도 경험할 수 없었고 당연히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PNP보다는 레이턴시 부분에서 조금 더 이 친구가 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PNP 모바일 컨트롤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모바일 전용 앱도 있습니다. 아톰 컴패니언. 여기서 데드존, 응답 속도, 배터리 잔량 확인, 제품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할 수 있어요. 덤으로 아톰 컨트롤러와 호환되는 게임 리스트들도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터틀비치가 얼마나 많은 모바일 게임 컨트롤러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은 기능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먼 미래, 가까운 미래에. 그러면 이런 앱들도 덩달아 같이 진화를 하면서 더 많은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겠죠. 계속되는 터틀비치의 도전.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재미보고 최신 아이폰을 대응하는 iOS 아톰까지 기존 터틀비치 오디오들과 통일감이 느껴지는 깔끔한 제품 디자인, 빠른 분리, 쉬운 결합, 간편한 휴대성, 충분히 정상적인 버튼 레이아웃을 지닌 밸런스형 모바컨입니다. 밸런스는 제가 붙인 겁니다. 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느낀 가장 큰 아쉬운 점은 딱 하나였어요. 그립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여기 러버 그립은 적용을 해줬어야 됐다. 제품 가격은 해외 기준 약 140달러, 국내 터틀비치 스토어에서는 약 9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 리콘, 리액트R 컨트롤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 유저분들,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또 휴대하기 간편한 모바컨을 찾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터틀비치 아톰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 늘 뭐 비슷하게 제가 말하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었다면 소비자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건 좀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요즘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렇게 가격 내려달라고 말 못해요. 저만 힘들어요? 이상 디몽크였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터틀비치 제품들을 좀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있죠. 근데 매번 터틀비치 이벤트가 따라왔어요.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저도 모르게 진행됐던 거예요. 근데 이번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 강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벤트 좀 많이 참여를 해서 제품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공짜잖아.